보라색이 근데 어울린다 얘는. 약간 히나타 컷. 나루토였으면은 얘가 주인공이랑 사귀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서울님이라는 고트급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패배했다는 거. 참 씁쓸하다. 그래도 최기량과 다르게 얘는 호감이죠. 정정당당하게 맞붙어서 싸우고 정정당당하게 패배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인정을 하고 퇴장을 했으니까 얘는 호감이다. 결코 얼굴이 예뻐서 변호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 서사가 설득력이 있잖아. 이번에 또 쿨이 돌아서 베리선수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총 32명의 후보인 캐릭터들이 있는데 어떤 캐릭터가 제일 매력있냐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사실 이 베리선수 만화는 서류림으로 시작해서 서류림으로 끝나는 만화이기 때문에 서류림은 그냥 떨어뜨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우승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거 같잖아. 최고의 축구 선수는 한국 현역 선수들 다 있어. 그럼 당연히 메시가 우승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승 후보는 빼놓고 하겠습니다. 총 32명의 캐릭터 중에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매력적인지. 근데 이 매력의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캐릭터가 흡입력이 있고 서사가 잘 쌓여 있고 몰입이 잘 되고 이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인공 2명은 일단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수원이랑 서류림은 제외하고 시작하겠다는 거. 자, 첫 번째 대결. 구달공고 엑스라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구달공고 엑스라들 대 하이안. 근데 아니 32강이면은 사실 캐릭터가 엄청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애들까지 넣을 정도로 없었나? 그건 아닐 텐데. 빼고 가. 쓰리형 대 기마랑. 아 근데 이건 좀 옛날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쓰리형이 가끔씩 그 언급되는 저기 두발규제의 그 투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 작중 나이가 8, 9년생인데 1년을 꿇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을 꿇어서 그 주인공 패걸이랑 같은 학년에 다니는데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고 그 당시에 또 샤기컷, 울프컷 이런 것들이 유행했던 패션의 암흑기였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다녔어. 이렇게 꼬랑지 머리 여기 뒤에 뭐 긴 머리 있고 지금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 머리가 아니라 원래는 이런 식으로 왁스 잔뜩 발라가지고 머리 이렇게 세우고 뒤에 이렇게 구렛나루랑 여기 머리 이렇게 끝까지 다 기는 캐릭터였는데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그냥 쓰리형이라는 별명으로만 불리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 초사이언 3 같다고? 아 초사이언 3처럼 길어서 쓰리형이네요. 지금 처음 알았네. 홍해라를 짝사랑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요. 두발 규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빡셌죠. 그래서 뭐 앞머리는 코까지 내려오면 안 되고 구렛나루 길이 몇 센치, 뭐 뒷머리 몇 센치 막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있었어. 근데 사실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남자는 무조건 커드컷, 뭐 몇 센치 몇 센치 막 이런 거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커드컷이어야 돼요 남자는. 그 당시에 이제 남자애들이 규정상으로 그렇게 써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르긴 했어. 근데 선생들이 보기에는 그것도 불량하다고 생각해서 다 무시해. 그냥 말로만 몇 센치고 그냥 선생님들은 무조건 커드컷이 기준이기 때문에 다 미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짜증나니까 반삭을 하잖아? 그럼 반삭했다고 또 체벌을 해. 그냥 가불기야. 무조건 커드컷을 해야 돼. 반삭하면은 반항한다고 뭐라 그러고 규정에 맞춰서 머리 길러오면은 또 그냥 기분 나쁘다고 또 잘라오라고. 그냥 가불기거든. 그 시대를 살았던 두발규제와 투쟁을 했던 학생들이라면 이해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인데 결국에는 학생 주임한테 붙잡혀가지고 머리 이렇게 고속도로 내고 다 잘려버리죠. 근데 이걸로 그냥 퇴장해. 그 당시에 이 캐릭터의 존재의 이유는 그 당시에 그냥 두발 규제가 이렇게 빡셌고 그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다. 그 당시 애들이. 그걸 보여주는 캐릭터라는 거. 그냥 끝입니다. 김아랑은 누구죠? 근데 강혁 대 이창범. 강혁은 그 주 무대가 되는 상지고에 나오는 약간 인싸 느낌. 일진인데 인싸인 그런 캐릭터? 일진인데 뭔가 나쁜 짓 안 해. 일진들이 원래 막 돈 뺏고 막 애들 찐따들 괴롭히고 이런 캐릭터들이 대부분인데 강혁은 특이하게 그 사이에서도 별로 안 괴롭혀요 애들을. 나름 한가닥 하는 애고 입지도 좋고 그런데 유쾌한 성격도 좋고 지수원한테도 잘 대해주고 특히 지수원이 초창기에 개찐따였을 때 원래 무시당하다가 야한 그림 잘 그려서 그걸로 눈에 띄어서 일진들이 조금 잘 봐주기 시작한 걸로 스토리가 처음에 스타트를 끊는데 그때 이제 강혁이랑 빡빡이 캐릭터랑 최진우랑 이런 애들이 지수원 그림 실력 알아보고 야 이제부터 내가 너 지켜줄게 하면서 이제 학교 생활이 좀 펴지기 시작하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얼굴 작은 애들이 많고 되게 개빡센 인상의 애들이 많은데 미형이고 싸움 잘하고 잘 나가고 인기 많고 이런 캐릭터라서 다른 만화였으면은 얘가 주인공이었을 텐데 이 만화에서는 찐따인 지수원이 주인공이어야 되니까 약간 사이드로 빠진 그런 캐릭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다른 만화였으면은 강혁이 주인공이고 서류림이랑 20화 안에 바로 사귀면서 웹툰 그냥 시즌 1이었으면 끝났는데 얘가 사이드로 빠져줘서 만화가 오래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또 빡치면은 또 개무섭게 변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호감형 그 행보만 걷고 있어 얘는. 뭐 용진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살짝 조금 위험한 모습 보여줄 때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주인공이랑 척질 일도 없고 워낙에 커버도 잘 쳐주고 이래서 그냥 진짜 대호감. 이 창범은 누군지도 모르겠다. 얘 뭐냐? 아 구달공고 3학년 짱. 아 구달공고라고 이번에 그 지수원 갈라놓으려고는 애들이 구달공고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짱으로 나오는 캐릭터인가 보네요. 그럼 요즘 나오고 있는 애네. 근데 얘 말고 마한결이라고 그 약간 저기 낚시신공에 나올 것 같은 요즘 이 악역이 있어. 얘가 요즘 나오는 애야. 시즌 1에 안 나오다가 시즌 2에 이제 구달공고라고 거기에 다른 그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지수원한테 계속 문자 테러 보내는 애 있거든요. 지수원이 싸이 홈페이지에다가 소름이랑 사귀는 거 공개가 되고 나서 그 지수원 번호가 싸이 주소야. 그래서 그 번호로 계속 문자 테러를 보내. 이게 그 당시에 카카오톡이란 것도 없었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던 시기였는데 그나마 이제 쓰면은 메신저가 메이플이래. 버디버디랑 네이트온 이 정도였어. 근데 이제 이 시기면은 버디버디 쓸 때였던 거죠. 마땅한 메신저가 없는 상태라서 이제 문자 메시지로 소통을 했었던 때인데 이 문자 메시지가 누가 보냈는지를 밝히지 않고 보낼 수가 있어요. 발신자 번호를 막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 삐삐처럼. 그래서 발신자 번호를 1818로 해놓고 지수원 받는 사람 지수원을 해놓고 여기다 막 욕을 써놔. 뭐 서류림 내가 뺏어갈게 뭐 빌려줘라 막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 악플 테러를 하는 거죠. 그런 캐릭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얘 행보가 아직 뭐 나온 건 없는데 저는 그리고 쿠키를 안 구워서 스포 당할까봐 아래를 더 못 내리겠어. 지금 딱 내가 본 게 얘랑 이제 박동이랑 지수원이 딱 대치하고 있는 거까지 딱 봐가지고 그 뒤가 지금 너무 궁금한 상태인데 지금 스토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긴 했는데 그건 쿠키를 구워야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라 그거는 좀 킵해놓고 그 스토리에 이제 나오는 애 같은데 잘은 모르니까 강혁으로 가겠습니다. 자 성희준 대 설민수 뭔가 비슷한데 개빡세네요. 설민수가. 성희준이 중학교 친구인가 그렇잖아요. 얘가 박동팸의 그 동창인데 보통 나국중 애들은 다 상지고로 갔는데 얘는 그냥 구달공고로 전학 갔어. 근데 얘가 생긴 거는 그냥 평범한 친구 캐릭터 같아 보이는데 싸움을 준내 잘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뭔가 그 1티어급은 아니고 2티어에서 거의 그 수문장 역할하는 1티어 수문장 역할하는 거의 그 정도 전투력으로 나와. 1티어가 이제 뭐 강혁이랑 그 용진이랑 최진우 이런 애고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천상계가 이제 설민수인데 얘는 인간계 중에서 최강. 거의 그 팔카오급. 축구 선수로 치면은 팔카오 정도의 입지. 인간계에서 최강이야 얘는. 바로 그 최진우 이런 라인의 그 아래 등급 중에서 제일 세네. 그리고 약간 여자친구 굉장히 그 잘 아껴주는 캐릭터라서 그렇다고 막 애들 막 다 패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착한데 이제 싸워야 할 때는 나서서 싸우고 상남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양진수 저 패고 순수 실력 순수 실력은 거의 최상급. 아무래도 학교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까지는 같은 학교였지만 고등학교는 다르게 진학해서 작중에서 노출될 일이 별로 없긴 한데 나올 때마다 항상 민심 최고점을 찍는 그런 호감형 캐릭터. 설민수는 뭐 말할 저희도 없죠. 서류림의 그 여주인공의 오빠인데 전국구에서 거의 내도라하는 주먹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일단 이 비주얼부터가 압도적이잖아. 이게 그 장면인데 최기량이랑 서류림 같이 있는 거 보고 지금 거의 사리를 느끼면서 보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굉장히 그 임팩트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거의 인간이 아니라 짐승을 보는 듯한 그런 브록 레스너, 얼럭키 브록 레스너. 그냥 이 만화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냥 브록 레스너인 줄 알 거야. 지금 성희준 찍었다가 설민수가 바로 제 허리 접어버릴 것 같으니까 설민수 가겠습니다. 김광훈 친구 1대 정철규가 아까 나왔던 성희준이랑 맞짱 떴었던 그런 캐릭터고 얘도 굉장히 전교에서 이제 얼굴만 봐도 개빡세잖아요. 양진수 있었던 그 스토리 때 있었던 양아치 캐릭터고
이제는 안 나와가지고 기억도 안 납니다. 너무 초창기 때 나오고 사라져버려가지고 자퇴해가지고 이제 안 나와. 나올 일이 없어. 이명진이랑 싸우고 그것까진 기억이 난다. 근데 이런 애들이 그 이명진 같은 애들한테 한번 참교육당하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캐릭터로 딱 전형적인 중간 보스 느낌의 캐릭터들이라서 양진수가 나왔으면 나왔지 얘가 한번 더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 딱히 뭐 존재감도 별로 없고 이제 와서는 김광훈 친구는 김광훈이 걔 아닌가? 이미나 전남친이잖아요 얘가. 이리나구나. 이리나 전남친이고 하이안이랑 바람 나가지고 그 박동이 이제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캐릭터인데 최기량이랑 친하고 그 이 친구가 근데 꼽주지 않았었나? 얘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그랬던 걸로 같기도 하고. 김광훈 그래 나오겠죠. 이리나 대 최진우. 이리나가 서브 여주죠 사실. 별이삼사 시즌2에서는 조명이 잘 안되는데 1 같은 경우에서 사실상 서류림 지수원 커플보다 먼저 이어져서 박동이랑 이리나가 시즌1에서는 비중이 굉장히 컸어. 시즌2는 조금 살짝 비중이 좀 낮아졌는데 워낙에 남주 여주 메인 커플 쪽으로 비중이 많이 가서 시즌2에서는 TV다이 뒤에서 키스한 거 빼고는 별로 뭔가 활약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시즌1 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던 서브 남주 여주 커플의 이제 여자 주인공 포지션이고, 원래 아까 나왔던 김광훈이라는 그 오빠랑 사귀었다가 김광훈이 하이안이랑 바람나고 나서 실체를 알게 돼서 깨지고 박동이랑 연결이 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시즌1 때 워낙에 스토리가 임팩트가 커서 크고 또 디자인이 되게 잘 됐어. 근데 머리 그리기가 굉장히 빡셌겠다. 이게 전형적인 그 당시에 사자머리 컷이거든? 근데 이것도 되게 예쁘게 표현된 거야. 의외로 이게 굉장히 현대적으로 잘 디자인이 리메이크 된 느낌이에요. 이 머리보다 훨씬 풍성했어. 그 당시에 여자애들은. 옛날 분위기도 내면서 요즘에 봐서도 거부감 없게 조금 리모델링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헤어컷은. 넘버 2기 때문에 뭐 설명할 뭐 더 그것도 없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메인 남주 여주는 이어질 듯 안 이어질 듯 약간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최종에 딱 이어지면서 도파민이 팍 터지는 그런 스토리였고, 박동이랑 이리나 같은 경우에는 티격태격 하잖아. 막 싸워. 전형적인 남사친 여사친 막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정들어서 이제 점점 이성적인 호감이 생기고 결국에는 맺어지게 되면서 또 막 닭살 커플 되는 약간 그런 서사거든.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 커플을 제일 좋아합니다. 왕도적인 로맨스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수원 서류님 쪽을 좋아하고, 약간 현실적이면서도 친구 같은 연인 사이 좋아하는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박동 이리나 쪽을 좀 더 선호하죠. 약간 취향 차이다. 최진우는 그 상지고 그 2학년 1장이고 이렇게 가오를 잡고 무게를 잡고 필요할 때만 약간 샹크스처럼 나와가지고 얼굴 비춘 다음에 위압감 발휘하고 이렇게 폐영색 팩이 한번 쓰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일장 캐릭터구나. 약간 지나가는 평범한 일장 캐릭터 느낌? 중요할 때 한번 나와서 한 건 해주고 약간 그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이라서 얘가 딱 지수원의 빨간 연습장. 지수원의 애독자죠. 지수원이 그린 그 만화쟁이들이 맨날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낙서하는데, 지수원 같은 경우에는 야한 그림을 잘 그려서 그 야한 그림을 원래 박동이랑 지수원이 즐겨 보다가 박동이 이제 용진이랑 그 강혁한테 소개시켜주잖아. 그래서 얘 그림 개쩐다 박동이 보여주고 용진이랑 강혁이 이제 최진우한테 이제 얘기해준 거죠. 야, 얘 골 때리는 애 하나 있는데 얘 그림 잘 그려 하고, 최진우가 탑툰 프로토타입 지수원의 공책을 딱 보고 나서 야, 너 이제 내가 지켜줄게 이러면서 이제 지수원의 그 인생이 펴기 시작합니다. 은근히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인공을 보호해주는 이상한 착한 일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의외로 무뚝뚝하긴 해도 침착하고 조용하면서 인성도 좋은 축. 다짜고짜 반말하면 시비 걸어도 욱하자고 대응할 정도 착한 일진. 일진짓에는 의외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괴롭히지 않으면서 같이 다니는 이명진도 불량하긴 하지만 최진우 때문인지 억제기가 걸려있어. 아니 근데 현실에는 이런 애가 별로 없어. 현실에는 이런 캐릭터가 딱히 없어서 만화니까 만화적인 허용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주인공이 이 야생과 같은 상지고등학교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주인공이 싸움을 잘해야 되거나 뒷배가 있어야 되는데 싸움을 잘하는 건 너무 이제 외지주 같으니까 그냥 이런 후견인처럼 이런 캐릭터 하나 만들어 놓고 딱 장승처럼 세워 놓으면은 괴롭힘 당할 일은 없으니까 적어도 무조건 얘네 반 지수원 공책 보고 한 얘기죠. 피콜로가 별명이었어? 처음 봤는데 지금 지켜주는 역할이죠. 스토리라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비중은 없지만 등장할 때마다 전쟁을 끝내러 오는 역할입니다. 최준우의 모티브는 작가님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네요.
주인공 애들 패거리보다 복장 규정 잘 지키고 다녀. 그렇네? 딱히 막 엄청 줄이지도 않았고 이 넥타이, 와이셔츠, 조끼, 마이 다 갖춰입네. 은근히 모범생이네. 재평가 받아야 되네. 지수원은 조끼도 안 입거든? 조끼 안 입고 뭐 박동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대규나 이런 애들도 옷 제대로 안 입는데 얘는 다 갖춰입네. 지금 보니까 이제 알았네. 나도 호감이네요. 모범생이네요. 지금 여기 패거리들도 보면은 강혁은 얘는 아예 뭐 사복인가? 이거 얘는 혼자서 맨날 이 하늘색 옷 입고 다니고 용진이도 뭐 마이랑 이런 마이는 모르겠고 뭐 위에 조끼 같은 거 잘 안 입어. 근데 얘는 진짜 항상 다 이렇게 풀셋으로 하고 다녀. 머리카락도 이 정도면은 긴 편 아니고 딱히 그 당시 그 시대상을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일진들이다 보면은. 하지만 이인하승. 정철규 여친 대 김인석. 정철규 여친. 아까 그 정철규한테 여친이 있었냐? 뭔가 되게 그 저기 뭐야 귀멸의 칼날에 나올 법한 캐릭터 디자인인데? 약간 랭고쿠 같은 느낌이다 지금 보니까. 머리도 노란색이고 근데 눈썹은 얘가 검은색이야. 이 염색한 거라서 눈썹은 검은색인데 머리가 노란색이고 머리도 길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에다가 랭고쿠랑 비슷하게 생겼네. 랭고쿠 엑스트라 컷. 자 우리 대 이명진. 개빡세죠? 우리가 아까 그 저기 성희준 여자친구 아닌가 얘가? 그 이런 저거 익숙한 느낌인데 이런 캐릭터? 중학생이었네요. 멍청한 캐릭터고요. 담배 피우고 다니는 중학생이네요. 머리가 얘가 지금 이렇게 가르마가 있는데 여기는 머리를 잘랐구나. 앞머리를. 굉장히 무슨 그 미국 아메리칸 카툰에 나올 법한 뭔가 그런 디자인이야. 이런 캐릭터 있지 않나? 미국 만화 중에? 뭔가 커여운 인상이긴 해요. 이명진 개빡세죠? 이명진이 아까 나온 그 최진우 팸의 약간 행동대장 같은 느낌이고 그나마 이제 그 패거리 중에선 얘가 제일 성격이 빡세긴 해. 그리고 그 노안 속성 있고 수염을 길러가지고 수염을 기른 건지 아니면 면도를 안 한 건지 항상 수염이 있어. 그 무슨 김판석처럼 생겨가지고 머리도 빡빡 밀고 다녀서 인상 개빡센데 얘도 성깔이 좀 더럽긴 해. TV 붙으면 항상 제일 먼저 싸우는 게 얘야. 그 패거리 중에서 강혁이랑 최진우는 엔간에서는 잘 안 싸우는데 얘는 딱히 싸움을 피하지 않고 그리고 좀 가오도 좀 많이 잡는 편이고 그래서 쌀벌한데 은근히 또 뭐라고 할까 사리 분별을 은근히 하는 편이라서 뭐 박동이나 이런 애들이 태클 걸면은 또 잘 받아줘. 이상할 정도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쿨한 성격이야. 맞아. 그리고 강혁이랑 최진우는 담배를 안 피는데 얘는 유일하게 담배 피고 그래도 자신에게 거슬린 행동만 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다니지는 않고 담배만 삥 뜯고 돈은 뺏질 않는 착한 도적. 약간 양산박에 나온 그 수호지의 양산박 같은 착한 산적들. 의로운 산적 같은 느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편이고 최진호랑 강혁이 의외로 인성이 좋은 캐릭터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 같이 다니는 얘가 반대급부로 눈치를 보게 돼 있어. 자기 친구들은 착하니까 차마 괴롭힐 수 없는 포지션. 은근히 툴툴거리면서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다른 만화쓰면 이런 애들이 지수원 괴롭히는 역할로 나와야 되는데 웃긴 게 약간 지수원의 그 가드 같은 역할이 됐어요. 개쌀벌어서 근데 컷. 그러니까 이대규 대 서류임. 주인공 탈락시킨다고 했습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미 별이 3샷 봤으면은 최고의 캐릭터라는 거 다 알고 이렇게 작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는 그런 캐릭터가 과연 있을까? 그 작가님 공인 지수원 그릴 때보다 3-4배는 그린 시간 더 많이 드는 캐릭터. 그리고 항상 등장할 때마다 고트급 컨디션 보여주지만 맨날 그렇다고 서류림 찍으면은 재미가 없잖아. 메시 우승시키는 거랑 똑같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떨어뜨리겠습니다. 하지만 썸네일로는 써야겠다는 거. 썸네일 치트키이기 때문에 서류림은. 자, 홍해라 대 이준현. 준현이가 그 원래 지수원 패거리 그 멤버였었고 원래 같이 잘 지내다가 박동물이랑 섞이면서 얘가 좀 떨어져 나가지 않았나? 참 안타까운 캐릭터인 게 원래 이제 동창들이랑 어렸을 적에 잘 지내다가 그 우정이 근데 항상 끝까지 가진 않거든. 오래 가면은 좋지만 당장 저만 해도 초등학교 때 갔던 우정이 중학교 때 계속 가면 좋고 중학교 때 친구들 고등학교 때 계속 가면 좋고 이렇지만은 결국에는 그 팸 중에서도 몇 명씩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준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수원의 4명의 친구들 중 하나, 그 4명이었잖아요 원래 그 패거리가. 인섭이랑 얘랑 뭐 오노랑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원이랑 해서 패거리로 같이 놀다가 박동무리에 흡수되면서 팸이 커졌는데 이제 그 안에서 겉돌다가 이제 떨어져 나갔거든. 근데 이제 이상적인 다른 웹툰이었으면은 그들이랑 갈등을 겪지만 하하호호 지내면서 다시 무리에 흡수되는 게 일반적인 뭐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주된 흐름인데 현실적이게도 준현이는 결국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나갔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현실적이어서 안타까운 장면이 아닌가. 오노는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묻어가고, 인섭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좀 갈등 빚다가 결국에는 잘 흡수돼서 박동물이랑 같이 잘 지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간극을 극복을 못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되면서 이제 주인공과의 연이 끊어지게 된다. 굳이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굳이 재등장할 일은 또 딱히 없어 보입니다. 사실 얘의 역할은 그게 맞는 것 같아. 모든 학창 시절 때 친구들이 우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씁쓸한 그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퇴장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이, 오랜 친구들과의 사이를 끝내 좁히지 못한 채 새로운 인간관계를 찾아 떠나는 캐릭터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냥 현재 새로 사귀게 된 친구들과 노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 뒷모습 보이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인섭이 맞아. 인섭이랑 싸우면서 결정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수원이랑은 그냥 대면 했었는데 딱히 나쁘진 않고, 인섭이가 얘한테, 얘가 갑자기 다른 친구들이랑 놀면서 담배 피고 열등감 느끼고 이러니까, 지수원한테 열등감 느끼고 이러니까 인섭이가 뭐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갈라진 거라서, 양진수처럼 망친 게 아니라 그 나이 때 그냥 아이들, 질풍노도의 아이들이 할 법한 자존심 문제, 같이 놀고 어울리는 것의 문제, 사회적 위치,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그냥 안타깝게 그냥 끝나게 됐습니다.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롯데월드 3인방 대 지수원. 롯데월드 3인방 진짜 완전 초반 아니야? 거의 1, 2화에 나온 거 아닌가? 진짜 옛날에 나왔는데. 근데 지수원이 남자 주인공이잖아. 얜 떨고 해야 되는데. 근데 남자 주인공도 굉장히 입체적이죠. 심지어 이제 지금은 작화가 많이 바뀌면서 굉장히 귀여워졌어. 굉장히 귀여워진 건데, 원래는 진짜, 원래 1권에는 개진 따로 나와서 진짜 개못생겼었거든. 진짜 개못생겼는데 작화를 이제 바꾸면서 연애혁명 됐다는 거. 참담한 패션 센스 등 운동도 하는 걸로 나오고요. 머리도 기르고 하면서 훈남. 작중 묘사로는 잘생겼다기보다는 귀여운 인상이고 얼빵하게 생겼다, 이거는 공통적이고, 근데 평판도 좀 달라졌어.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멋부릴 줄도 알아지면서 다른 학교 여자애들도 얘 정도면 되게 귀엽다, 이런 인상이 생겼어요. 남자애들은, 좀 불량한 남자애들은 여전히 찐따 같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여자애들 입장에서는 좀 매력적으로 캐릭터가 작중에서도 좀 변한 걸로 나오죠.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수긍했을 정도로 훈남축에 속하는 학생이 됐다. 근데 서류님이 워낙에 이제 고급이라서 여전히 아깝다는 언급이 많지만, 아예 안 어울린다 정도는 아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떡볶이 코트 시절 때 나왔던 빌런들이다, 롯데월드 3인방은. 자, 원수지대 김지성. 김지성도 진짜 그냥 불쌍한 컨셉의 그 역할이 약간 그 탱커 역할.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캐릭터도 있어요. 이제 그 접수가 찰진 애들이 있어. WWE 하듯이 막 놀리고 갈구고 이러는 거 하면은 맞아주는 캐릭터들이 있거든, 친구들 사이에서도. 얘가 약간 그런 포지션. 무리해서 분위기 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는 느낌? 그리고 이제 작중에서도 대놓고 그냥 못생겼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인기 없는 걸로도 컨셉 잡히고, 은근히 이제 지수원 팬 보면 남자애들이 다 매력이 있단 말이야. 지수원이야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고, 박동도 처음에 비호감 인상에서 쿨하고 날카로운 이미지로 좀 바뀌었고, 대규는 그냥 대놓고 작중 공인 미남이니까 제외하고, 오노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좋고, 인섭이 같은 경우는 키가 작아도 얼굴이 잘생겼는데, 얘는 그냥 장점이 없어. 키도 작고 못생겼고 머리 스타일도 이상하고, 근데 그냥 호감형 캐릭터.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되게 재밌고 놀리기 좋은 캐릭터로 자리 잡혀가지고, 지성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나온 캐릭터가 아닌가. 원래는 이랬어요. 빡빡이 캐릭터. 엑스트라성 인물인데 탱커 캐릭터가 기믹이 생겨가지고 개그캐가 됐다. 엑스트라는 그냥 아무데나 앉아. 근데 이준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그 공기 캐릭터였는데, 이준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공기였고, 얘는 그 공기 캐릭터를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좀 이미지 반전에 성공한 느낌? 원래는 가볍고 능글능글했는데 그 능글능글함까지 박동이 가져가 버렸구나. 그렇네. 여자들이 좋아하는 능글능글한 그런 게 있는데, 능구렁이 같은 게 그 컨셉을 얘가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얘한테는 돌파구가 없어. 이제 두들겨 맞는 역할을 해야 돼. 원수지 승. 최기량 대 김광호 친구. 그냥 컷해 그냥. 오노 대 김진경. 오노가 원래 이름이 뭐죠? 오원호인가? 오인호구나. 오인호인데 그냥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리는 오노로 불립니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약간 담답 위주로 얘기를 해. 무뚝뚝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커플이네요.
김진경은 서류림 팸에서 키 크고 운동 좋고 피지컬 좋은데 순진하고 약간 순한 캐릭터고, 오노 같은 경우에는 지수원 팸에서 말 없지만 몸 개빡세고 피지컬 빡세고 듬직한 약간 이미지? 그러면서도 4차원 이런 무슨 고조사토로 선글라스 같은 거 쓰고 다니고. 근데 김진경이 이제 오노를 되게 좋아하죠. 지금 이 두 커플이 또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는데, 약간 이런 무뚝뚝하고 듬직한 성격을 보고 얘가 좀 빠져있는 상태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아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그 남주 여주 커플은 이제 김진경이 얘기해줘서, 얘기줬다기보다는 서류림이 떠봤죠, 김진경한테. 그래서 얘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고, 오노도 근데 이성적인 호감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김진경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상태긴 하죠. 근데 약간 좀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이 피지컬 이거 잘 키우면은 전국구 스포츠 선수로 성공할 수 있겠다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와서, 이 두 커플이 어떻게 사이가 발전될지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보면은 팔뚝부터가 지금 남다르죠. 거의 론다 로우지. 근데 오너는 이렇게 보면은 무슨 찐따 캐릭터 같아 보이는데, 이 상체 항상 운동을 개빡세게 하기 때문에 근육이 지금 다 잡혀있는 실전 압축 근육이고, 다 이게 아버지부터가 똑같아. 오너 프로토타입. 아버지도 몸 엄청 좋으시고 성격도 무뚝뚝한 거 똑같고, 그냥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 근데 개호감. 나올 때마다 씬스틸러 역할을 하고, 축구를 또 엄청 좋아해서 친구들이 얘 이제 외출시키려면 항상 축구하자고 꼬드겨. 야, 친구들이랑 축구하자, 나와라 하고, 얘는 축구하는 줄 알고 나와. 근데 알고 보면은 그냥 쇼핑하는 거고, 친구들끼리 뭐 서류림 집에서 놀고, 이게 전부라서 항상 속아 넘어가지만 또 뭐라고 안 하는 착한 캐릭터입니다. 김광훈 대 혜원. 혜원이가 누구야? 김광훈이 아까 나온 그 이리나의 전남친이고, 약간 그 바람기 있는 찐따 같은 느낌의 캐릭터. 전형적인 그 소시민적인 개새끼 캐릭터 있죠. 사악한 계획을 품지도 않고 뭔가 해코지하지도 않고, 그런데 뭐 신뢰를 배신하고 뭐 바람피고 이런 그런 사회적으로 항상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캐릭터. 근데 이런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리나라는 캐릭터의 그 매력이 올라가고 박동 커플이 성사되게 한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혜원이 누구야 근데? 나오지도 않아. 여기 기타 등등 나오지도 않아. 몰라, 패스해 그냥. 자, 박미진 대 박동. 박미진은 서류림 패거리에서 약간 밝고 그냥 싹싹한 역할로 나오고, 이런 캐릭터들 근데 그냥 되게 흔하거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뿔테 안경 검은색 조그만한 거 쓰고, 이런 헤어컷하고 매점에서 뭐 먹는 거 좋아하고, 그냥 딱 그 시절에 있었던 여학생 느낌이 딱 나요. 한 반에 한 명씩 꼭 있는, 싹싹하고 성격 좋고 왈가닥스럽고 약간 그런 캐릭터. 근데 인섭이랑 지금 플래그가 꽂혀져 있는 상태고요. 박동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남주, 서브 남주. 설민수 대 홍해라. 설민수가 아까 말했듯이 그 어떻게 보면은 지수원의 가장 큰 적이 될 사람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우군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2부에서 그게 관건이었죠. 과연 설민수가 지수원이라는 그 서류림 남친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그게 주된 관심사였는데, 사실 결국에는 큰 접점은 없었죠. 직접적으로 만나진 않았으니까. 물론 존재를 나중에 알게 됐고 대면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굳이 드러내지 않았고, 지수원 서류림 커플의 이야기를 엿들으면서 얘 좋은 남자이구나 하면서 인정해주고 퇴장을 하게 되는, 빌런이 될 뻔했지만 결국에는 좋은 우군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군대라는 그 어쩔 수 없는 통과 의례를 거치게 되면서 이제 이탈하게 됐죠, 스토리라인에서. 근데 역설적으로 이 캐릭터가 없어지면서 얼마나 이 사람의 존재가 컸는지, 이 주인공 커플에게 얼마나 큰 우산이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재가 크게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고, 왜 서류림을 그렇게 구속하려 들고 이 사람은 왜 삐뚤어지게 되었는지 이제 과거 스토리가 나오게 됐었는데, 아버지가 설민수랑 거의 똑같은 외모의 소유자였는데 불의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이 삐뚤어지게 됐다, 이런 거를 스토리를 보여줬죠. 근데 굉장히 좀 슬프고, 어떻게 보면은 슬프면서도 감동적이고 그런 스토리가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면서 사라졌다는 거. 민수엠. 홍해라는 서류림이 엇나가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약간 보여준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홍해라도 맨날 그 욕 달고 살고 담배 피고, 얘도 굉장히 그 양아치 같은 행보를 보이긴 하지만, 또 서류림 MK2로 디자인도 일단 잘 나왔고, 푼수떼기 같아가지고 또 호감이긴 해요, 홍해라가. 그렇다고 그 뭐 대우가 나쁘지도 않아. 얘도 근데 서류림 싫어해서 싸우긴 했잖아, 옛날에. 예전에
김희철 좋아하고 인소 좋아하고 하이한 친구였다. 맞다. 근데 이제 작중 내에서도 미인이어서 소르림 거의 다음급이죠. 그 평가가. 그리고 대규랑 지금 뭔가 엮여있는 상태고요. 사실 지금보다도 이제 앞으로가 조금 더 스토리 풀 게 많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곁다리로 살짝 나와가지고 시즌 1 때는 딱히 큰 적은 없었고 최기량이랑 이 김광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보여주는 장치로서 한번 나왔고 시즌 2에서는 지금 대규랑 엮여있는 상태라서 향후 스토리에 따라서 비중이 좀 늘 수도 있다. 그리고 대규가 또 작중 미남이기도 하고 얘도 작중 미녀니까 비주얼적으로도 합이 좋아서 시즌2에서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 김아랑은 누구야 그리고 모르니까 그냥 뺍시다. 철규가 이 정도 8강까지 갈 정도 아닌데 철규가 양진수가 없네. 지금 보니까 양진수가 없네. 인섭이 나왔나? 이대규 박동. 사실상 공고한 넘버2고 얘가 인기 남주 중에서 지수원 어떻게 보면 지수원보다 인기 많을 수도 있어. 얘가 박동이 워낙에 이제 호감형으로 잘 나오고 최근 행보에서도 거침없이 너무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줘서 내가 봤을 땐 지수원보다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얘가 뭐 인기 투표 결과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원래 진짜 처음에 개못생기게 나왔는데 설정상으로도 잘생겨지는 게 맞다. 진짜 딱 전형적인 그 날티나고 미남은 아닌데 약간 능글맞고 이런 알게 모르게 로맨틱한 부분이 있어서 진짜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스타일이거든. 인기 투표 딱히 안 했나 보네요. 캐릭터 뷰티풀 군바리처럼 주기적으로 캐릭터 인기 투표 같은 거 하면은 서류림이 부동의 1위고 남자 중에서는 얘가 1위일 것 같은데 지수원이랑 1, 2위 다툴 것 같은데 거의 약간 얘가 뷰군으로 치면은 류다이급이거든 존재감이. 그래서 사실상 만화의 인기를 견인하는 한 축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디자인이 잘 뽑혔어요. 얘가 대규도 근데 잘생기기도 했고 계속 그 작중에서 노출되는 항상 나온 얘기가 그거야. 대규 잘생겼다. 그리고 여자애들이 반하는 장면 항상 나오고. 근데 비중이 마땅히 없어 딱히. 담배도 피지만 그렇다고 막 싸움박질하고 다니고 이런 캐릭터는 아니야. 그냥 전형적인 딱 노는 애. 동네에서 그냥 노는 애 정도까지만 불량한 짓 하고 그 이상의 뭔가 비행은 안 저지르는 그런 전형적인 딱 노는 애 스타일이라서 홍해라랑 그냥 잘 엮일 것 같다. 근데 박동을 만나서 일찍 떨어지게 됐네요. 정철규도 올라가는 8강을 대규는 박동을 만나서 올라가지 못하게 된 슬픈. 특이하게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대부분 성격이 좋은 편이야. 그냥 외모에서도 보여. 잘생겼네. 성격 좋음. 얘도 성격 좋음. 얘 성격 괜찮음. 성희준도 성격 좋고 쓰리형도 나쁘진 않지. 근데 이 공식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유일하게 최기량. 딱 봐도 빡세 보이잖아. 얘네들 딱 봐도 성격 더러 보이잖아. 이 빨간 안경이랑 이거랑. 용진이는 근데 성격 더럽긴 한데 나쁜 짓은 의외로 많이는 안 해. 공식이 딱 있어. 뭔가 비주얼을 봤을 때 얘 성격 더러움. 얘 착함. 이게 딱 그냥 얼굴에서 나와. 대규도 보면은 딱 서글서글해 보이잖아요. 근데 다른 만화였으면은 강혁이랑 대규랑 지수원이랑 이런 애들이 이제 서류리림을 놓고 막 다투는 그런 스토리였을 텐데 여기서는 딱히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준다는 거. 홍해라와의 커플링을 민 독자가 제법 있다. 키 크고 염색 잘 어울리는 미남이 딱 대규잖아요. 조연으로 남기엔 아쉬운 비주얼. 시즌2까지 딱히 없었는데 흡연 에피소드에서 둘이 엮이면서 뭔가 이게 플래그가 꽂힌 상태입니다 지금. 갈색머리 잘생긴 놈 하나 때문에 설민수에게 찍혀버렸다. 맞아. 서르림이랑 얘네 팸이랑 같이 계곡에서 놀았는데 그 사진을 보고 설민수가 벼르고 있었는데 딱히 뭐 저건 없었다는 거. 이리나 대 오노. 근데 요즘 이리나가 좀 비중이 별로 없긴 하네. 제가 근데 정주행해서도 느낄 정도면은 진짜 없는 거야. 정주행을 제가 6개월치를 몰아서 봤는데 그 6개월치 분량에서도 얘가 비중이 없었거든. 진짜 그 입술 박치기 한 이후로 뭐가 없어. 그것도 심지어 한 8개월 전인가 그랬으니까 수학여행 이후로 뭐가 없네요. 거의 얘는 행보가. 오노가 오히려 최근에 비중이 좀 더 많은 편이다. 가끔 계속 씬스틸러처럼 나오니까 그 비중 계속 심심치 않게 주고. 얘는 요즘 뭐 하는 거야 대체. 이게 재해석된 별삼 네컷이네요. 재해석된 거. 202 X 버전의 여주인공들이 찍은 저거 뭐야 인생 네컷 요즘 학생들 버전으로 재해석한 건데 얼굴은 사실상 그대로고 머리 스타일이 요즘 친구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로 바뀌었네요. 요즘 뭔가 없어 비중이. 근데 시즌 1 때는 진짜 서브 남주 여주여서 진짜 서사를 몰아받았는데 지금 다 뺏겨가지고 안타까워졌다는 거. 자, 강혁 대 김광훈 많이 올라왔네요.
자, 원수지대 하이안. 이게 진짜 딱 그 공교롭게도 서브 여주들의 연적이죠. 원수지는 지수원 이름부터 지금 지수원이랑 플래그 꽂혀있는, 지수원이랑 사귈 뻔했던 그런 캐릭터고, 원래 처음에 찐따로 나왔는데, 여자 찐따로 안경 쓰고 만화 그 그림 좋아하고 막 이런 캐릭터였는데, 연애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지수원이 결국에 서류님한테 고백하기로 해서 차게 되면서 서류님의 질투를 유발했던 그런 캐릭터로 소모됐는데, 사실 일단 작화도 굉장히 공들인 티가 많이 나고, 이민아처럼 머리 개빡세게 지금 한 올 한 올 다 그리고, 미모 봉인구 해제한 상태거든요. 지금 원래 안경 쓰는데 작화도 일신했고 캐릭터성도 나름 서사를 잘 쌓았어. 여자 지수원으로 찐따같이 살다가 얘도 천지개벽해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가지고 서류님이랑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얘라도 이어줘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메인 커플을 위한 재료로 그냥 소모됐고, 하이아는 빌런 캐릭터죠. 얘도 김광훈이랑 엮여가지고 은근히 그 남자친구 뺏는 취미가 있는, 굉장히 알게 모르게 사악한 면모를 갖고 있는 캐릭터죠. 원래 김광훈이 먼저 접근한 게 아니라 얘가 접근한 거잖아. 전부터 좋아해가지고 순둥순둥해 보이는 인상인데, 알고 보면은 능구렁이들이 한 100만 마리 있는 헥토파스칼키를 얻어맞고, 약간 그 남자친구 뺏는 악취미가 있는 캐릭터인데, 이리나가 박동이랑 이어지게 되고 나서는 이제 다른 시즌2에 들어서는 자버 캐릭터가 됐다. 그 수학여행에서 공개고 고백당하고 찐따한테. 그러면서도 이제 작중에서는 그래도 예쁘고 귀엽다라는 그 인정을 받는, 외모상으로는 홍해라랑 친하고요. 롯데드 컷? 인섭이 있었구나. 최기량이랑 우리, 최기량이 그 양아치 캐릭터고 선해 보이고 잘생기고 꽃미남으로 나오는데, 알고 보면은 이제 여성 편력이 되게 복잡하고, 쌍꺼풀 수술했구나 얘가. 쌍수를 하면서 포텐 터지는 느낌. 어떻게 보면은 작중 최고 미남 포지션. 원래 이제 서류님이랑 알던 사이인데 접근하게 되고, 근데 쓰레기적인 행보를 보이고, 계속 여성 편력 막 그렇고, 사귀기 전에 두근거리만 간직하고 싶다는 요상한 마인드를 집어넣게 된다. 서류님까지 손을 넣기에 작업 시도하지만 이미 진실을 들어서 서류님이 경멸하고, 이제 설민수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주워 터지게 되죠. 사귀지만 않으면 바람이 아니라는 철학이 있다. 기억에 비해서 별거 없네 행보가. 은근히 이 만화가 선을 잘 지켜가지고 뭔가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딱히 그거에 대해서까지 더 진전하진 않아. 전개하지 않아. 가장 작업하기 어려웠던 에피소드다. 이 새끼 왜 계속 나오지? 이때 좀 평점이 안 좋긴 했어. 워낙 좀 민감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NTR 느낌이기 때문에 남주어가 이게 원수지 나왔을 때랑은 좀 많이 얘기가 다른 게, 원수지 지수원은 좀 그래도 어떻게 학생과 학생 어떻게 보면 좀 풋풋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잘 어울리는 느낌이기도 해서 서류림 지수원 지지파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스토리 자체는 인정을 하긴 했는데, 최기량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일단 얘가 쓰레기이기도 하고, 원수지는 쓰레기는 아니었으니까 얘는 얘가 쓰레기이기도 하고, 약간 약탈하는 느낌이 들어서 여주인공을 빼앗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거부감이 좀 많이 심했죠. 그리고 서류림이 인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조끼량 감정기. 조끼량 감정기. 공식 미남인데 술 담배 하는 양아치면서 여주의 전남친이거나 첫사랑이었고, 여자관계가 복잡한 바람둥이다. 최기량이 첫 등장에서 지수원이 몇십 화 동안 쌓아온 빌드업을 연락할 게 한마디로 무너뜨렸다. 서류님이 최기량과 사귀는 게 현실적이다. 억지 전개다라는 평이 있었지만, 최기량을 쓰기가 이게 중요해요. 캐릭터성을, 서사를 차곡차곡 잘 쌓아야 되는데, 약간 요즘 애니메이션 같은 게 좀 그게 많이 심한 게, 갑자기 WWE처럼 뭐 선역이 악역으로 턴이라고, 악역이 갑자기 세탁하고 이런 게 요즘 너무 많아서. 근데 최기량 같은 경우에는 얘가 왜 쓰레기이고 이게 왜 이어지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서사를 계속 쌓았어. 물론 이 조끼랑 감정기가 좀 기간이 필요했긴 했는데, 그게 좀 있어서 나중에 설민수한테 줘 터질 때 그 카타르시스가 있거든.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과정을 설득력 부여했죠. 성형 미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뺍시다. 우리는 강역대 인섭이도 그 원래 기존 오리지널 지수원 팸인데 잘생긴 편이고요. 작중에서도 얼굴은 괜찮다고 평가를 받는데 키가 작아 얘가. 그래서 인기가 많지는 않은 편인데 호감형 행보를 걷죠. 원래도 이제 처음에 박동 패거리랑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좀 갈등을 빚는 약간 토착 세력의 느낌이었어. 그래서 처음에 겉돌다가 뭐 계곡도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융화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다 잘 지내 두루두루. 그러면서 좀 저기 알짜배기 역할도 하고, 요즘은 또 아까 그 미진이랑 플레이가 꽂혔는데,
미진은 얘를 좋아하는데 얘는 또 다른 애를 좋아해서 삼각관계가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인섭이는 걔가 더 잘 어울리는데 미진이는 솔직히 좀 너무 평범해서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머리를 좀 더 길러서 귀를 덮고 있고요. 아, 혜원이가 전 여자친구였구나. 송세나 박미진이 소개해줘가지고 썸을 타고 있고요. 원래 그냥 지나가면서 뭐 매점에서 같이 뭐 음식 사 먹고 막 요 정도였다가 이제 얘도 인지를 하고 있어. 얘가 나 좋아한다 하면서 썸 타고 있는 사이까지 발전을 했고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 왼쪽 눈에 쌍꺼풀이 있는 김희석과 달리 얘는 오른쪽에 쌍꺼풀이 있어서 왼쪽 오른쪽 쌍꺼풀 커플로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미진이랑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약간 느낌이 달라. 박동일이나도 똑같이 티격태격 했는데 얘랑은 아니었을 것 같은 느낌? 너무 다 이어버려도 재미가 없어. 현관에서 애정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강혁은 근데 너무 완벽하게 나와서 좀 재미가 없다. 다른 만화였으면은 강혁이 올라가는 게 맞다. 홍에라 대 원수지. 에라는 아직 좀 포텐셜이 있고요. 얘는 스토리가 다 끝났어.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원수지를 꾸며준 게 얘잖아. 외모 얘가 이제 그 미용에 관심이 많고 좀 센스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찐따였던 얘를 꾸며준 거거든. 얘가 메이킹해준. 보라색 머리 염색이었어? 나 이게 그냥 자연 머리인 줄 알았는데. 지수원과의 그 첫 썸을 탔던 캐릭터인데 결국엔 그냥 소모됐고요. 전형적인 오타쿠 여고생 캐릭터. 내성적이고 조용한데 미모봉인이죠. 전형적인 딱. 학기 초에는 이렇게 생겨서 지나가는 엑스트라 캐릭터로 나온다. 이제 스토리라인에 정식으로 끼어들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 복선을 보여주고요. 이제 홍해라가 리모델링 해주면서 아예 환골탈퇴했고 지금 2학년이 된 지금 모습이네요. 생머리가 됐구나 지금은. 원래 미술반이었고 엑스트라로 가끔씩 나타나다가 127화에서 화려하게 이제 데뷔를 했는데 지수원을 짝사랑하는 듯한 행동과 함께 눈이 예쁘게 바뀌어가지고 야 이거 포텐 있다. 얘 분명 나중에 활약한다. 눈도장을 찍었다고 하네요. 보라색이 근데 어울린다 얘는. 약간 히나타 컷. 약간 색깔을 히나타처럼 맞췄어. 나루토였으면은 얘가 주인공이랑 사귀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서울님이라는 고트급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패배했다는 거. 지수원도 똑같은 오타쿠고 찐따였는데 야한 만화 그려서 일진들이 지켜주니까 인싸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얘도 똑같이 만화 그리고 찐따였는데 얘는 지켜주는 애들이 없었어. 심지어 양진수를 지수원이 조합했는데 그걸 보면서 약간 동경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 연심으로 바뀐 거죠. 미술반에 함께 들어간 지수원과 친해지게 되면서 고백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화장을 원래 안 하던 애니까 화장을 하는 법을 홍해라한테 배워서 환골탈퇴했고요. 엄청나게 예쁘게 변한다. 미모봉인 구인 안경을 벗기고 화장하니까 이게 전형적인 만화적인 장치죠. 안경 벗고 화장하고 머리 스타일 바꾸니까 돈의 최고 미녀가 되는 전형적인 그 학원물의 클리셰. 반 전체가 경악하면서 큰 관심을 보일 정도. 하이안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수원이 서류림을 좋아하는 거 알았지만 고백조차 못해보고 끝내기 싫어서 고백을 하고 실제로 흔들렸어 남자 주인공이. 그래서 받아줄까 하다가 오히려 얘는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는데 나는 용기도 못 내고 있네. 이게 반대가 된 거죠. 처음에 얘는 찐따로 살다가 같은 찐따였던 지수원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스스로 성장을 했고 지수원도 마찬가지로 서류림한테 고백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얘가 용기를 내서 자신한테 고백하는 걸 보고 나서 자신도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서 서류림한테 고백을 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든 결국 얘는 그냥 도구가 된 거야. 하지만 후회는 없다. 졌지만 잘 싸웠다. 우승은 못했지만 다음 시즌에 잘하면 되지.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본인이 고백을 했던 저녁에 지수원이 서류림에게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죠. 인정을 하지만 아니 그래도 좀 며칠 있다가 고백해서 사귀는 거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고백을 해서 차고 그 길로 가서 고백을 해서 사귀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서류림과 눈을 마주치다가 회피. 서류림과 원수지 수학여행 때 단둘이 단상에 남게 되죠. 장기자랑 할 때. 지수원이랑 구의 댄스 타임. 귀여운 막춤을 추면서 내려가고 서류림이 막춤 구경하다가 지수원이 올라가서 커플 댄스 추는 거 보고 또 충격을 받고. 참 씁쓸하다. 그래도 최기량과 다르게 얘는 호감이죠. 정정당당하게 맞붙어서 싸우고 정정당당하게 패배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인정을 하고 퇴장을 했으니까 얘는 호감이다. 결코 얼굴이 예뻐서 변호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 서사가 설득력이 있잖아. 시즌1의 최종 보스로 급부상. 가장 불쌍한 캐릭터라고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짝사랑하던 애가 고백을 거절했는데 바로 이제 연애를 하고
남자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는데 좋아하는 여자애랑 친해지고 어렵사리 고백했는데 차이고 다음날 갑자기 강동원이랑 사귀고 있다. 강동원이면 근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타깝고 슬프긴 하지만 차은우, 강동원 뭐 이런 사람이랑 사귀는 거면 이해하는데 진짜 뜬금없는 사람이랑 갑자기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랑 연애하게 되고 이러면은 그게 더 충격적이지 않나? 복귀를 암시한 최기량의 새로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설. 근데 주기적으로 계속 잊혀질만 하면 등장하면서 계속 예쁘다라는 조명을 받고 있긴 해서 배우가 나쁘진 않아. 근데 포테는 오히려 홍해라가 조금 더 있는 편. 지금 계속 그 약간 그래도 곁다리긴 하지만 이대규랑 계속 플래그를 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원수지가 좀 완성형이긴 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흘러봐야 얘는 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서사가. 박동대 이리나 커플이 만났네요. 뭐 이 두 커플 얘기는 제가 이전에 별이삼샵 리뷰할 때 워낙에 많이 해서 패스하고 이리나 지금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뭐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최기량 대 정철규. 야 철규 많이 올라왔다. 최기량도 솔직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정철규에 비할 바는 아니고. 김인섭 대 원수지. 인섭이도 근데 계속 뭔가 있어. 계속 미진이랑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좀 조명받을 느낌입니다. 조금 비중을. 사실 캐릭터성이랑 뭐 외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비중이 은근히 별로 없는 편이었거든. 약간 계속 곁다리로 나오다가 뭔가 시즌 진행되면 조금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은 느낌? 지금 뭔가 계속 그 세나랑 뭔가 계속 스토리 쌓고 미진이도 계속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은근히 지금 비중이 적지가 않아. 사이드킥 중에서는 오히려 박동보다 지금 비중이 높아요. 앞으로가 기대되지만 아직 얘도 홍일아랑 마찬가지로 스토리를 조금 더 쌓아봐야 할 것 같고. 원수지 거의 우승 후보급이네요. 최기량 대 박동. 최기량 많이 올라왔고. 약간 근데 얘가 오히려 좀 다른 만화였으면은 더 악행이든 뭐든 더 많이 했을 것 같긴 해. 이게 별이삼샵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현실적인 부분에서까지만 묘사를 하는 만화라서 얘가 더 뭔가가 보여줄 건덕지가 있을 텐데 이게 그냥 끝낸 느낌? 일단 작가님이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한계가 있는 캐릭터다. 자, 박동 대 원수지입니다. 근데 이거 거의 뭐 결과는 정해져 있죠. 박동이 워낙에 지금 스토리를 차근차근 잘 쌓아놓고 얘도 성장을 하고 있어. 이게 지수원의 성장 스토리이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시기를 살아갔던 남학생들의 성장기를 같이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초반 서사를 지수원보다 먼저 많이 몰아받았고 심지어 커플도 먼저 맺어지고 지금도 잊혀질 만도 아니지. 지금도 계속해서 비중 크게 가져가면서 계속 노출되고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면 도와주고 그런 역할로 계속 노출돼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서브 주인공이고 사실상이 아니지. 애초에 그냥 오피셜하게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주인공 패매 이 4명이고 이리나는 지금 약간 반쯤 공기됐는데 얘는 계속해서 큰 스토리 흐름을 계속 따라가고 있고 얘가 어떻게 보면은 베지터야. 그냥 그 비중으로 따졌을 때 손오공 베지터 딱 그냥 전형적인 그 포지션. 1.5인자예요 얘는. 원수지가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다. 손오공 베지터 뭐 강백호 서태웅 이런 급이야 지금. 더블 타이틀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별이삼샵 이상형 월드컵 가장 매력적이고 서사도 잘 쌓고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잘 떨어진 캐릭터가 무엇인가. 주인공은 당연히 배제를 했습니다. 메인 주인공인 지수원과 소리님을 당연히 일단은 제외를 하고 그 중에서 나머지 중에서 제일 완성형 캐릭터는 무엇인가. 우승은 박동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심장박동. 김광호 친구 1이 귀엽다고요? 심장박동. 이리나 따룽의 얼빵이 사랑한다. 넌 우승해라. 김광호 친구. 김광호 친구 1이 뭔데 왜 이렇게 열성 팬들이 있는 거야? 오노, 희준이, 대규야 담배 끊자, 고트, 그냥 고트. 지수원 서울님이 맨 처음에 만난 사람도 있고요. 쓰리형 지지자들도 있고요. 랭킹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서울님 1등이고 박동 남자 캐릭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였습니다.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지수원은 3위였고요. 서울님이 거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볼 것도 없죠 사실. 설민수 4위, 코리안 브롱레스너, 오노 5위. 오노가 5위입니다. 나름 그 코어한 팬층이 있어. 이리나 6위, 서브 여주 치고는 좀 인기가 좀 많이 내려갔다. 홍해라 7위, 강혁 8위, 인섭이 9위, 대규 10위, 최기량, 원수지, 성희준, 박미진, 김광호 친구 1. 얘가 왜? 얘가 그나마 호감이지 않았나 이 친구 중에서? 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나 광훈이한테?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거야 아마. 0.64. 승률은 10%인데 우승 확률이 0.64. 소수의 코어한 김광원 친구 지지자들이 있어요. 하이안도 사실 비호감 캐릭터라서 승률은 낮네요. 근데 우승 또 열성 지지자들이 있고요.
사실상 이제 이 아래는 열성 팬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인 것 같다. 승률은 다 낮다 여기는. 쓰리형, 정철규 여친, 임용진, 김아랑, 롯데월드 4인방 30이나 돼? 꼴찌는 김광호 친구 2, 구달공고 엑스트라들이 31위. 우승 못하는 무관의 서름. 아야 진우가 이거밖에 안 돼? 최진우가 이거밖에 안 돼? 야 좀 슬픈데? 승률도 좋은 편인데 우승을 한 번도 못 해가지고 정철규도 우승 한 번 했는데 최진우는 무관이네요. 비호감 캐릭터들이랑 나란히 얻기를 하고 있는. 이렇게 별이3샵 간만에 제가 다시 정주행해서 월드컵을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고 시즌2가 또 새로운 국면에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야기가 흘러갈지. 지금 마한결이라는 이 낚시신공 악역 캐릭터가 나왔는데 어떻게 또 참교육을 당할지도 궁금하고요. 원수지 뭐 홍해라 이런 좀 약간 메인 스토리라인에서 비껴간 이 포텐셜 있는 캐릭터들도 또 어떻게 재등장하게 될지도 귀추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원수지 좀 아깝긴 하다 캐릭터가. 언럭키 히나타라서 좀 아깝긴 하네. 근데 이제 서류림이라는 이 개사기급 스펙 캐릭터가 아니었으면은 충분히 여주로 올라왔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스피노프로 또 따로 내면 되고. 차라리 아예 이탈하고 이 별이3샵 완결 나고 스피노프로 원수지 쪽 스토리로 하나 새로 파도 될 것 같기도 하고.